여러분 안녕하세요. 모의고사 해설 강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아카데미아 모의고사 1회 해설 강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2번 문제 보겠습니다. 초음파의 물리적 특성에서 음향 변수를 물어보고 있어요. 이전 해설 강의에서 풀어봤던 문제이기 때문에 정답 체크하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 중에서 음향 변수를 만든 것은 4번에 있는 입자 운동이 정답입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도플러 초음파 검사에서 혈류 속도의 정확도를 높이고자 할 때 혈류 방향에 대한 음파의 적정한 입사 각도를 물어보고 있어요. 해설지의 정답은 3번 60도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우선은 이 문제 자체가 조금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이 잘못되어져 있는지 좀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우선 여러분들께서 꼭 알아주셔야 될 것은 도플러 각도에 따른 이 수치의 변화입니다. 우선 도플러 각도가 0도일 때 혈관의 각도와 서로 나란하게 있을 때 가장 높은 속도의 값을 얻을 수가 있게 돼요. 다음에 옆에 있는 영상을 보시면 도플러 각도가 60도 미만으로 설정된 상태이고요. 이러한 각도로 혈관 내부의 혈류를 검사했을 때는 평균적인 속도 값을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다음으로 혈관의 각도와 이 탐촉자의 각도가 90도를 향하는 경우에는 속도값이 0으로 측정이 되기 때문에 최소한 정확한 검사를 위해서는 60도 미만의 값으로 각도를 유지할 필요가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60도 미만의 값을 유지했을 때 정확한 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 90도에 가까워질수록 값이 작아진다. 이 내용만 잘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돌아와서 다시 문제를 분석을 해보자면 혈류 속도의 정확도를 높이고자 할 때 적정한 입사 각도는 60도 미만의 각도를 유지한다가 보다 정확한 정답이다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여기에 해당되는 이 세 가지 보기가 모두 정답으로 처리가 될 수가 있어서 이 문제는 좀 잘못된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정확한 포인트는 60도 미만의 각도를 유지하는 게 중요한 포인트다. 이 내용을 잘 봐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가서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초음파 선속 특성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데요. 근거리 음장을 길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물어보고 있어요. 우선은 정답부터 체크하고요. 연관되는 내용 추가적인 설명 드려보도록 할게요. 정답은 3번 주파수를 높게 설정한다입니다. 먼저 그림을 통해서 근거리 음장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설명드릴게요. 음파가 주행을 할 때는 쭉 모여들었다가 다시 퍼져나가는 이러한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교재에서는 보통 모래시계 형태다 이렇게도 표현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넓은 선속에서 가장 좁아지는 포컬 존까지 여기까지의 거리를 근거리 음장이라고 표현하게 되고요. 포컬 존에서 멀어지는 부분을 원거리 음장이라고 보통 설명을 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초음파 영상이 만들어지는 위치는 근거리 음장에서 형성이 되어지고요. 여기 있는 거리가 많이 확보가 될수록 좋은 영상의 화질을 얻을 수가 있게 돼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근거리 음장의 거리를 길게 해주는 설정은 높은 분해량의 영상을 얻는 것과 연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주파수를 높게 설정하는 거예요. 고주파수를 사용하게 되면 근거리 음장의 길이가 길게 형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근거리 음장을 길게 설정하는 방법은 탐촉자의 직경을 길게 변경을 하는 거예요. 이 직경이 길어지게 되면 그만큼 좁아드는 거리도 길어지게 되겠죠. 여기에 따른 결과로 근거리 음장의 길이 또한 증가하게 됩니다. 정리해보면 근거리 음장을 길게 하는 방법은 주파수를 높게 설정하거나 탐촉자의 직경을 길게 설정하는 그러한 방법이 있습니다. 이 내용 바탕으로 해서 다시 한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우선 속도 자체는 이 근거리 음장과 전혀 관계가 없는 보기고요. 주파수를 높게 설정하게 되면 파장이 짧아지니까 2번 틀렸고요. 저주파 탐촉자는 주파수를 높게 하는 것과 관계가 없는 거죠. 고주파수를 이용한다가 맞는 보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5번 탐촉자의 직경을 작게 하는 것이 아니라 크게 설정하게 되면 근거리 음장이 길어지게 되겠죠. 이렇게 해서 정답 3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넘어가서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초음파 장치의 수신기 기능에서 동적 범위를 넓게 조정하였을 때 영상 변화로 옳은 것을 물어보고 있어요. 이 다이나믹 레인지에 대해서는 이전 모의고사 해설에서 설명을 드린 내용이라서 정답만 체크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적 범위가 넓어지게 되면
표현할 수 있는 그레이스케일 회색조의 범위가 넓어지게 되고요. 영상이 부드럽게 나타나는 그러한 특징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정답 4번 체크하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다음 문제도 간단한 내용이어서 정답 체크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음파 검사에서 포스테리어 어쿠스틱 섀도우가 나타날 수 있는 것은 결석 뒤쪽에서 나타나는 그러한 특징이죠. 정답 3번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37번 문제 보겠습니다. 펄스파 도플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물어보고 있어요. 매년 국가고시 문제에서 이 도플러 관련된 문제는 무조건 출제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이제 펄스파와 연속파를 비교하는 문제는 거의 대부분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모의고사 문제풀이 하실 때는 펄스파, 연속파 나오는 문제는 반드시 맞춰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 풀어보면서 두 가지의 차이점 제대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펄스파 도플러는 빠른 혈류 측정에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이 펄스파의 가장 큰 단점으로 반접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인데요. 쉽게 말해서 표현할 수 있는 속도값의 범위를 넘어가게 되면 스펙트럼 반대편에 표시가 되는 이러한 형태, 반접 현상, 에일리어스이 나타나는 것이 펄스파 도플러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속도가 빠른 혈류는 펄스파에서는 반접 현상 때문에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3번 보기도 틀린 내용이죠. 반접 현상이 발생한다가 맞는 보기입니다. 다음 2번 보기 보시면 깊이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없다. 틀린 내용이죠. 이 펄스파의 가장 큰 특징으로는 앞전소자 1개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 1개의 앞전소자에서 송신과 수신을 모두 담당하고 있습니다. 음파를 보내고 받는 사람이 한 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한 명이 이 깊이에 대한 정보를 명확하게 체크할 수가 있는 반면 연속파는 2개의 앞전소자를 사용하게 돼요. 쉽게 말해서 2명이 교대로 일하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한 명은 송신을 담당하고 다른 한 명은 수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각각 맡고 있는 역할이 다르다 보니까 정확하게 업무 처리가 안 되는 경우가 중간에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확한 깊이에 대한 정보를 알기 어려운 것이 연속파의 특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명이 일을 할 때는 뭐 돈 계산을 한다든지 업무 처리를 할 때 일하는 사람이 본인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어떤 문제 파악을 할 수 있는 반면 이 두 명이서 돌아가면서 일을 하다 보면은 누가 잘못을 했는지 어느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을 했는지 정확한 업무 처리를 확인하기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풀이를 진행하실 때 뭐 도플러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 정확도에 대한 내용을 물어본다라고 한다면 한 명이서 근무하는 형태, 이 펄스파가 연관되는 키워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2번 보기 보시면 깊이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다. 정확한 깊이 정보를 알 수 있다가 펄스파의 특징입니다. 4번에 거기에 대한 설명이 있죠. 특정 부위의 혈류와 위치 정보를 알 수 있는 게 펄스파의 특징이에요. 5번 발신과 수신을 담당하는 각각의 소자를 사용한다. 이 내용 자체가 두 명이서 일하는 것과 같은 표현이거든요. 이 내용은 연속파와 관련된 표현이기 때문에 5번은 틀린 보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리해보면 1번 빠른 혈류 측정에 이용한다. 연속파고요. 깊이에 대한 정보 알 수 없다. 연속파. 반접 현상 발생하지 않는 것도 연속파의 특징이에요. 두 명이서 돌아가면서 근무하다 보니까 한 명이 일하다가 지치면은 다른 한 명이 일하면 되겠죠. 그래서 높은 속도값, 과도한 부분들도 충분히 포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결과로 반접 현상이 발생하지 않는 것도 연속파의 특징이에요. 5번 발신과 수신을 담당하는 각각의 소자, 연속파 특징이라서 4번을 제외한 나머지 보기는 연속파의 특징으로 이 문제풀이를 통해서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서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경복부 초음파 검사에서 정상 장기의 에코 강도가 높은 것부터 낮은 순서로 옳은 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좀 잘 만든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충분히 출제 가능성이 높은 내용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에코도가 높은 순서로 나열을 해보자면 기본적으로 최장, 이자가 가장 높은 순서로 첫 번째로 나와줘야 돼요. 나머지 보기는 우선 틀린 내용이고요. 다음으로 이 간과 지라가 거의 비슷한 에코도로 나타나긴 하는데 비교를 해보자면 스플린보다는 간이 약간 높은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순서를 보자면 이자와 간, 지라,
마지막으로 콩팥 겉질이 가장 어둡게 나타나게 돼요. 신장 구조물이 있으면 콩팥의 바깥쪽 구조물이 가장 어둡게 나타나게 되고요. 만약 문제에서 신장의 가운데 있는 부분들, 레날 사이누스를 물어본다 한다면 이건 전혀 다른 얘기가 됩니다. 레날 사이누스 같은 경우는 모든 부분들을 다 제외하고 가장 밝은 구조물이에요. 이 부분을 반드시 구분해서 봐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면 콩팥의 겉질은 가장 낮은 에코도와 연관이 있고요. 만약 콩팥 가운데 있는 부분들, 신장 동부 부분을 물어본다 한다면 레나의 사이누스는 가장 밝은 부분에 해당이 되어집니다. 관련된 영상 보면서 최종적으로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보시면 이렇게 생긴 구조물이 췌장이죠. 췌장이 가장 밝게 나타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간의 에코도가 다음으로 비장이 조금 어둡게 나타나게 됩니다. 다음으로 신장 중에서도 여기 있는 신장 겉질 부분이 가장 어둡게 나타나게 되고요. 만약 신장 동부, 여기에 대한 부분들이 물어보게 된다면 모든 부분을 통틀어서 가장 밝은 부분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문제풀이 하실 때는 신장의 겉에 부분을 물어본 것인지 아니면 안쪽 부분을 물어본 것인지 정확하게 파악을 하신 다음에 문제풀이를 진행해 주셔야 됩니다. 영상과 함께 기본적인 내용들 순서대로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넘어가서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전립腺과 정낭의 초음파 검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경복부 검사할 때는 방광을 가득 채우고 검사를 해야 되고요. 반대로 직장 쪽에 탐촉자를 삽입해서 검사를 진행할 때는 방광의 소변을 채울 필요가 없습니다. 경직장 검사할 때는 이 볼록형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경직장 탐촉자가 있어요. 그래서 직장 쪽으로 탐촉자를 삽입해서 검사를 진행하게 되고요. 높은 주파수를 사용하게 됩니다. 저주파수의 볼록형은 경직장이 아니라 경복부와 연관되는 키워드죠. 4번 경복부는 낮은 주파수의 볼록형을 사용하기 때문에 4번 틀린 복입니다. 정답은 5번이고요. 일반적으로 경직장 검사할 때는 왼쪽으로 돌아 누운 상태에서 무릎을 당긴 자세, 이 상태에서 직장 쪽에 프로브를 삽입해서 검사를 진행하게 돼요. 네, 문제풀이를 통해서 이 경직장 초음파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넘어가서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이 모의고사 해설 강의는 제가 학생분들에게 스캔 자료를 받아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종종 스캔이 잘 되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네, 문제 보시면 왼쪽 콩파 초음파 검사 시에 음향창으로 이용할 수 있는 구조물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오른쪽 신장 같은 경우는 간을 음향창으로 검사를 진행하게 되고요. 왼쪽 신장 같은 경우는 지라를 음향창으로 검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정답 2번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유방 초음파 검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물어보고 있어요. 유방 초음파는 금식과는 관계가 없고요. 2번 미세석회화 관찰에 용이한 것은 초음파와 관계가 없습니다. 이거는 맘모그라피와 연관되는 키워드예요. 이 부분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미세석회화는 초음파로 잘 안 보이고요. 맘모그라피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3번 복부검사와 동일한 탐촉자가 아니라 보통 선형 탐촉자, 리니어 탐촉자로 검사가 진행이 되고요. 고주파수를 사용을 해야 됩니다. 4번 치밀 유선 조직은 초음파 검사가 제한적이다. 이 보기가 좀 애매하긴 한데요. 맞으면서도 좀 틀린 보기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맘모그라피를 먼저 진행을 하고 맘모그라피 상에서 유방 조직이 너무 치밀해서 잘 보이지 않는 경우 초음파 검사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치밀 유선 조직, 보통 치밀 유방이라고 하는데 치밀 유방은 초음파 검사로 평가를 하게 돼요. 그런데 이 치밀 유선 조직의 정도가 너무 과도한 경우에는 초음파 검사로도 조금 제한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해보자면 치밀 유선 조직은 초음파 검사로 평가하긴 하지만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제한적일 수도 있어요. 따라서 이 표현 자체가 좀 맞으면서 틀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정답으로 보기 어렵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 5번 보기 보시면 유방 낭종이 있는 경우에는 후방 음향 음영이 아니라 후방 음영 증강이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해설지에도 정답이 없다라고 되어져 있고요. 정답이 없는 이유는 이 4번 보기가 다소 애매하기 때문입니다.
다음 문제와 연관되는 참고적인 영상 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 보시면 맘모그라피 영상에서 미세석회화가 관찰되는 모습입니다. 이런 미세석회화는 사이즈가 굉장히 작고요. 이 맘모그라피 상에서도 보통 확대 촬영을 해야지만 해당 부분을 관찰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초음파 상에서는 더더욱 관찰이 어려운 그러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미세석회화를 잘 볼 수 있는 것은 맘모그래피 영상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유방의 치밀도에 따른 맘모그래피의 차이점이에요. 보시면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지방 조직으로 가득 채워져 있어서 유방 조직 내부 구조물이 잘 보여지고 있는 반면 마지막 영상을 보시면 유방의 치밀도가 상당히 심각하게 있는 상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맘모그래피 상에서 내부 구조물을 잘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초음파 검사를 통해서 진행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보통은 초음파상에서 치밀 유방을 대부분 평가할 수 있긴 한데 이 정도가 과도하게 있는 경우에는 초음파상에서도 조금 제한적인 경우가 간혹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MRI 검사라든지 다른 검사를 통해서 추가적인 평가가 필요할 수가 있어요. 이 부분은 참고적으로 봐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가서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임신 나이 평가 방법으로 6주에서 12주 사이에 태령 측정 부위로 옳은 것을 물어보고 있어요. 여러 번 강조를 드리고 있지만 산부인과 특강 영상에서 설명드리고 있는 내용이라서 정답만 체크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 4번에 있는 머리 엉덩 길이 CRL을 정답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넘어가서 실기 문제 보도록 할게요. 영상에서 화살표한 부분에 해부학적 명칭으로 옳은 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 영상도 출제가 잘 되는 패턴이라서 좀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드리도록 하고요. 정답은 3번에 있는 헤파틱 아테리 간동맥을 정답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까이 구조물을 보자면 화살표한 부분들이 헤파틱 아테리 간동맥이고요. 아래쪽에 있는 구조물이 포탈 베인이고요. 여기 있는 구조물 커먼 바일 덕트 총담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렇게 영상에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보시면은 가장 큰 동그라미가 포탈 베인, 오른쪽에 위치한 구조물이 커먼 바일 덕트, 왼쪽에 헤파틱 아테리로 나타날 수가 있고요. 이 생김새 자체가 마치 미키마우스처럼 생겼다고 해서 미키마우스 사인이라고 불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영상과 함께 해부학적 위치까지 함께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영상에서 관찰할 수 있는 복부 장기로 옳은 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간단한 내용이죠. 이 영상은 스플린, 지라와 관련된 영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서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영상에서 송목정맥, 인터널 주굴라 베인으로 옳은 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하나씩 보자면 A는 왼쪽 갑상선 옆이고요. D는 식도 구조물이에요. E는 롱그스콜리 머슬 근육 구조물이고요. B는 커먼 캐로티드 아테리, 그래서 총경동맥이라고 하고요. 옆쪽에 있는 구조물이 인터널 주굴라 베인, 송목 정맥입니다. 정답 C번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영상에서 화살표한 부분에 태령 측정 기준을 물어보고 있어요. 머리부터 엉덩이까지의 길이를 측정하고 있죠. 정답 4번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영상 보겠습니다. 영상의 검사 방법을 물어보고 있어요. 지금 잘 보이고 있지는 않지만 심장 초음파 영상이고요. 이쪽이 레프트 벤트리클 좌심실이고 여기가 대동맥 구조물, 이쪽이 왼쪽 심방입니다. 좌심방, 좌심실, 대동맥이고요. 여기 사이에 있는 구조물이 마이트랄 밸브, 승모판막, 이쪽 사이에 대동맥 판막이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영상이 보여지는 검사 단면들은 파라스터널 롱 엑시스 뷰라고 해서 복장뼈 주위 긴축 단면도를 정답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심장 초음파 특강 영상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있거든요. 추가 설명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특강 영상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영상에서 여기에 해당되는 인공물을 물어보고 있어요. 간단한 문제여서 정답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 포스테리어 어쿠스틱 섀도우죠. 후방 음향 음영입니다. 주의하셔야 될 게 후방 음영 증강과 이 뒤쪽에 단어만 다르거든요. 보통 이제 국가고시 문제로 출제가 될 때는 한글 표현과 함께 영어 표현이 함께 출제가 돼요. 따라서 공부하실 때는 한글 표현뿐만 아니라 영어 표현까지 같이 기억하셔야지만 실수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실제 국가고시 문제 풀이할 때도 내가 모르는 문제를 틀리는 경우보다는 알고 있는 문제를 실수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문제풀이 진행하실 때는 꼼꼼하게 잘 체크하시고요.
한글 표현과 영어 표현까지 같이 보면서 문제풀이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모의고사 문제 풀어봤고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뒤쪽 해설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